아버지, 제발. 저 어떡해요.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20년 전 저는 임신한 딸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며칠 전 제 손녀를 구하고 쓰러진 고구마 할머니. 박민지 46세. 손이 떨렸습니다. 사연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이 곁에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에게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수고했다며 등 두드려 주시는 따뜻한 손길과도 같습니다. 그 정성 잊지 않고 더 깊은 울림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동방그룹 회장 박서윤입니다. 올해 68인 저에게 지금 이 순간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아침 6시 30분 손녀 지우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죠. 할아버지, 오늘 메뉴 뭐예요? 10살 지우가 식탁으로 뛰어오며 물었습니다. 우리 지우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김 구워놨지. 와, 할아버지 최고. 지우의 환한 웃음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불행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학교 끝나고 고구마 할머니 가도 돼요? 지우가 계란말이를 입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고구마 할머니, 학교 앞에서 고구마 장사를 하시는 분이죠. 지우가 한 달 전부터 매일같이 그분 노점에 들른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지우 좋아하는 거 다 해. 해해, 할머니 고구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아침 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준비, 계약서 검토, 신규 사업 보고,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아니, 괜찮네. 오늘은 일찍 끝내고 지우 데리러 가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오전 내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우가 오늘 학교에서 넘어져서 보건실에 있습니다. 괜찮긴 한데 한번 와보시는 게. 지금 갑니다. 저는 서류를 내팽개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지우가 보건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죠. 할아버지, 지우야 많이 다쳤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오실 줄 몰랐어요. 우리 지우 다쳤다는데 어떻게 안 와?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정말 괜찮아요. 고구마 할머니한테 가도 돼요? 그래, 가자. 할아버지가 같이 갈게. 지우와 함께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문 앞 한쪽에 낡은 손수레가 보였습니다. 고구마 굽는 통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어머, 지우야. 왔구나.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지우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아, 회장님. 어서 오세요. 여인이 저를 보더니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지우가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지우가 워낙 착해서. 여인은 시선을 피하며 고구마를 집었습니다. 자, 오늘도 제일 맛있는 걸로 줄게. 감사합니다. 얼마죠?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우는 단골이니까요. 아닙니다. 받으셔야죠. 저는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때 잠깐 여인의 손을 봤습니다. 갈라지고 거친 손,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먹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지우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구마 껍질을 까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죠, 할아버지? 그래, 정말 맛있구나.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 같았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분이죠? 그래, 참 착하신 분 같구나. 할머니는 가족이 없으시대요. 혼자 사신대요. 지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참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노점 쪽을 슬쩍 봤습니다. 여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고구마를 건네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지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내일도 할머니한테 갈 거예요. 그래, 그럼. 지우를 재우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먹었던 고구마 맛을 떠올렸습니다.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맛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 앞 어딘가 낡은 쪽방에서 한 여인이 작은 공책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 회장님을 뵀다. 지우와 함께 오셨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당연하다. 20년이나 지났으니까. 지우는 건강해 보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여인은 공책을 덮고 벽에 붙은 신문 스크랩을 바라봤습니다. 동방그룹 박서윤 회장, 손녀 입양이라는 10년 전 기사였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지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나간다. 세수를 하고 식탁으로 나갔습니다. 지우가 벌써 자리에 앉아 포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숙제 발표해요. 무슨 숙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저는 할아버지랑 고구마 할머니 이야기 할 거예요. 고구마 할머니도? 네, 할머니가 너무 좋거든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으며 물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그렇게 좋니? 네, 할머니는 따뜻해요. 그리고 저한테 고구마 줄 때마다 건강하게 잘 자라렴이라고 하세요. 그래. 근데 할아버지, 지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제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저 입양된 거 알아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야, 그건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랑 사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 엄마가 궁금해요. 지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내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정말요? 그래. 엄마는 지우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로 가셔야 했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었어. 저도 엄마 닮았을까요? 물론이지. 지우는 엄마를 꼭 닮았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살아있다면 지우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니, 살아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하지만 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소문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
회의실에 들어갔지만 임원들의 보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번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해보게.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미안하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회의는 내일로 미루지. 회의실을 나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딸 박민지였습니다. 민지야.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다고요. 26살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배가 불러온 상태였습니다. 가문의 수치다. 당장 나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어떡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민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민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지야, 아버지가 미쳤었다. 아버지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40대가 되어서야 제 잘못을 깨달았지만 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민지야, 살아만 있어다오. 건강하게만 살아있어다오.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서재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 아래에서 민지가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요? 민지야, 미안하다.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쪽방. 민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동방그룹 기사가 떴습니다. 동방그룹 박서윤 회장, 신규 사업 진출.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지는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전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지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벽에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지우 학교 숙제 발표 날이라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우, 오늘 발표 잘했을까?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겠지. 괜한 걱정하지 말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 일찍 끝나요. 지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일찍 데리러 갈게. 정말요? 와, 대신 조건이 있어. 오늘은 할아버지랑 같이 저녁 먹자. 좋아요. 근데 고구마 할머니한테는 안 가도 돼요? 할머니는 주말에 가면 되잖아. 그럼 할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려야겠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지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우가 교문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3개 있습니다. 알겠네. 오후 4시까지는 다 끝내도록 하지. 하지만 시간이. 괜찮아. 오늘은 꼭 지우 데리러 가야 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이사회, 계약 협상, 신규 프로젝트 보고, 쉴 틈 없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오후 2시까지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쉬시는 게.
괜찮아. 계속하지. 오후 3시 마지막 계약이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5분. 출발하지. 지우 데리러 가야 해. 차에 올라 학교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 앞 노점. 민지는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 바빴습니다. 할머니, 고구마 5개 주세요. 할머니, 저도요. 네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지는 통에서 고구마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고구마를 건네고 돈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 반 손님이 끊겼습니다. 민지는 잠시 숨을 돌리며 앉았습니다. 오늘은 지우가 안 오려나?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우도 바쁘지.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야지. 민지는 남은 고구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지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우야. 오늘은 안 온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시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오시는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할머니 고구마 먹고 가야죠. 민지는 가장 큰 고구마를 골랐습니다. 자, 여기. 오늘 것은 특별히 맛있어. 감사합니다. 지우가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주말에 올게요. 할아버지랑 같이요. 그래, 그럼 주말에 보자. 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지우가 손을 흔들며 교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지우, 항상 건강해라. 오후 4시 저는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야, 오늘 학교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다녀왔어요. 그래, 할머니 뵙고 왔구나. 네, 할머니가 주말에 오래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거. 돈가스 어때? 와, 좋아요. 저녁을 먹으며 지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뭐라고? 할머니가 저한테만 특별히 잘해준대요. 다른 애들한테는 그냥 고구마만 주는데 저한테는 항상 덤도 주고 잘 자라렴이라고 하신대요. 그래, 할머니가 지우를 많이 좋아하시나 보구나. 왜 그러실까요? 글쎄, 아마 지우가 착해서 그러실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신가 봐. 그날 밤 지우를 재우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문득 오늘 지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지우한테만 특별히 잘해주신다고. 이상했습니다. 왜 지우에게만 그러실까? 그냥 착한 아이라서 그러시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지의 쪽방. 민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오늘 지우가 학교 끝나고 잠깐 들렀다. 주말에 할아버지랑 같이 올게요라고 했다. 회장님을 또 뵙게 되는구나. 긴장된다. 하지만 지우를 볼 수 있다면 괜찮다. 공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지우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지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나간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우가 벌써 옷을 입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가요. 알았어, 알았어. 아침은 먹고 가자. 에이, 할머니한테 가서 고구마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간단히 식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니
민지가 벌써 노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차에서 뛰어내려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 지우야. 회장님도 함께 오셨네. 민지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장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평일에 못 오는 분들이 주말에 오시거든요. 저는 벤치에 앉아 지우가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민지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고구마 굽는 걸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고구마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구워요? 비결이 있지. 불 조절을 잘해야 해. 어떻게요? 처음에는 센 불로 겉을 익히고 그 다음엔 약한 불로소까지 천천히 익혀야 단맛이 나. 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처음엔 어렵지. 근데 오래 하다 보면 손에 익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1시간쯤 지났을까?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고구마 주세요. 네, 잠시만요. 민지는 바빠졌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바쁘신데 우리 이제 가자. 조금만요, 할아버지. 지우야, 할머니 일 방해하면 안 돼. 알았어요. 지우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이만 갈게요. 아, 벌써요? 고구마 드시고 가세요. 아닙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렴.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죠? 그래,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아. 할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글쎄,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구나. 할머니한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면 안 돼요? 지우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야, 그건 어려운 일이야. 왜요?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한 거란다. 에이, 지우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지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좋았어.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야, 씻고 일찍 자야 해. 내일 일요일인데 푹 쉬어야지. 네, 할아버지. 지우를 재우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지의 쪽방.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장님과 지우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우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저도 저렇게 지우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안 돼. 욕심부리면 안 돼.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괜한 걱정하지 말자.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곧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공포.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 민지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기도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저는 회의실에서 중요한 계약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조항에 대해서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우가 없어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하교 시간에 교문을 나갔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낯선 남자가 지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당장 갑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차 준비해. 학교로 간다. 회장님, 회의는 취소다. 지우가 유괴당했어. 차에 올라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 제발 무사해라. 학교에 도착하니 경찰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지우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CCTV는 확인했습니까? 네, 이쪽입니다. 교무실로 들어가 CCTV 화면을 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지우가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지우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가 저항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습니다. 저 사람은 제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고구마 할머니였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자를 밀쳐내고 지우를 보호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여자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여자가 지우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도망쳐. 여자의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칼이 여자의 옆구리에 꽂혔습니다.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CCTV 화면 속 지우가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지우는 울면서 계속 달렸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도망쳤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급차가 데려갔습니다. 시립병원으로 갔다고. 지우는? 무사합니다. 지금 보건실에 있습니다. 저는 보건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저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괜찮아. 지우는 안전해. 그걸로 됐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지우가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할머니가 칼에 찔렸어요. 저는 지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 지우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범인은 잡았습니까? 네, 근처에서 체포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현재 수술 중입니다. 출혈이 심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회장님, 지우는 비서가 지우 돌보게 하겠습니다. 저는 꼭 가봐야 합니다. 저는 지우를 비서에게 맡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립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발 무사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박민지라는 분 어디 계십니까? 수술실에 계십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제 손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민지,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저희 딸 민지는 2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름이 같을 뿐이겠죠.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가 제 손녀를 구해주셔서 아, 그러시군요.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해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의식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환자를 볼 수 있습니까? 중환자실로 옮기고 나면 유리창 너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모습이 환자 신분증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간호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간호사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박민지, 46세. 주소는 그 순간 제 손에서 차트가 떨어졌습니다. 박민지, 46세. 저희 딸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사진. 환자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신분증 사진 말씀이신가요? 간호사가 신분증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간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사진 속 여자, 20년 전 제가 쫓아낸 딸이었습니다. 민지야.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지야. 우리 민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환자를 아십니까? 제 딸입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님이시라고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 너머로 민지가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20년의 세월이 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저는 유리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찾던 딸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손녀를 구하다가 칼에 찔려 쓰러진 채로. 아버지가 미쳤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지우는 비서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민지를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몇 번이나 집에 가시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0대의 밝은 얼굴, 그리고 지금의 지친 얼굴. 민지야, 제발 깨어나다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은 비서에게 맡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지우도 매일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깨어나요? 곧 깨어나실 거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우 잘못 아니야. 지우는 매일 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세요. 제발. 저는 지우의 어깨를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지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약하니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민지가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괜찮니? 민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너를 찾았어. 20년 만에. 저 같은 건 찾지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손을 빼냈습니다. 손 치우세요. 민지야.
전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전 없는 사람으로 아세요. 안 돼. 이제 그럴 수 없어. 왜요? 20년 전엔 그렇게 쉽게 버리셨으면서. 민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전 이미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민지야.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저 혼자 살게 내버려 두세요. 안 돼. 넌 내 딸이야. 이제 집으로 가자. 집이요? 민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20년 전에 집을 잃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집이에요? 민지야, 제발. 그리고 지우는 괜찮아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무사해. 내 덕분에. 다행이다.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가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지야, 너 지우를 알고 있었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10년 전부터요. 신문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손녀를 입양했다는 기사. 그럼 그때부터 알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학교 앞에서 고구마 장사를 시작했어요. 지우를 보고 싶어서.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너 그동안 괜찮아요. 전 행복했어요. 멀리서라도 지우를 볼 수 있어서.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제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민지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쳤었다.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었어. 아버지, 용서해달라고는 안 한다. 하지만 제발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와다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안 돼. 너를 집으로 데려가기 전에는 못 일어나.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자격 없어요. 무슨 자격 없어? 넌 내 딸이야. 전 지우도 버렸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전 엄마 자격도 없어요. 민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전 나쁜 엄마예요. 아이를 버린 최악의 엄마예요. 아니야.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목숨 걸고 지우를 구했어. 칼에 찔리면서도 지우를 보호했어. 그건 너는 세상 어떤 엄마보다 훌륭해. 어떤 엄마가 자기 목숨 걸고 아이를 구하니.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지우가 다칠까봐 본능적으로. 그게 모성애야. 넌 훌륭한 엄마야.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우야. 민지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지우가 민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미안해요. 흑흑. 아니야, 지우야.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지우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제대로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우가 울었습니다. 민지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모인 가족. 참으로 늦은 재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우도 학교 끝나면 매일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요. 지우는 민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정말 똑똑하네. 헤헤, 할머니가 칭찬하니까 기분 좋아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저를 대하기 불편해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가보세요. 바쁘실 텐데. 괜찮아. 오늘은 일정 없어. 하지만 민지야,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없니?
민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아직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집에 가고 저와 민지만 남았습니다. 민지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가자.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 전 쪽방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회장님 집은 제게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이야. 딸이라는 자격을 20년 전에 잃었어요. 민지야. 그리고 지우한테도 말 못했어요. 제가 엄마라는 걸. 왜? 지우가 저 같은 엄마라는 걸 알면 실망할까봐. 무슨 소리야? 지우는 내가 엄마라는 거 알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아니에요. 전 아이를 버린 나쁜 엄마예요. 지우가 알면.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리고 너는 목숨 걸고 지우를 구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아버지. 민지가 처음으로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아버지. 저 아직도 무서워요. 아버지가 또 저를 버리실까봐. 안 버려. 절대 안 버려. 아버지가 죽어도 너를 지킬 거야. 민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실망시켜드려서.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아버지가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지야, 지우한테 말하자. 내가 엄마라는 걸. 정말요? 그래. 더 이상 숨기지 말자.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충격받으면. 괜찮아. 지우는 강한 아이야. 그날 저녁 지우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우야, 이리 와서 앉아봐. 저는 지우를 침대 옆에 앉혔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할머니가 아니야. 네. 지우가 눈을 깜빡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엄마야. 네. 지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이제까지 숨겨서.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야, 지우야. 할머니가 내 진짜 엄마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려서.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지우야.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지우야. 우리 지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이뤄진 모녀의 재회였습니다. 엄마, 저 엄마 기다렸어요. 엄마가 언젠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지우가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민지도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됐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는 거예요? 지우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저는 민지의 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들게요. 괜찮아. 아버지가 들게.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지는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서 들어와.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이게 내 집이야. 민지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쪽이 엄마 방이에요. 지우가 민지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준비하셨어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은 걸로요.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에 드니? 너무 좋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이에요. 지우가 민지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엄마, 내일부터 학교 끝나고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와, 좋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가족이 됐구나.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 앞에 가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왜? 노점 정리하려고요. 그동안 방치해뒀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가자. 세 사람은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민지의 손수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고구마 장사 안 하세요? 응, 이제 안 해. 아, 아쉬운데. 왜? 엄마 고구마가 제일 맛있었는데.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만들어줄게. 정말요? 그럼 언제든지. 저는 손수레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거 버리기 아깝지 않니? 아니에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이게 너의 20년 인생인데. 민지가 손수레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민지야, 아버지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아니야. 고마운 건 나야. 저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일 뭐해요? 지우 좋아하는 거 할까? 저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럼 같이 있자.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야,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저요? 일단은 지우 돌보고 싶어요. 그것도 좋지만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제 인생은 지우예요. 아버지.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다. 20년 만에.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 민지와 지우를 위해 살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우리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세 사람이 고구마 구워 먹을까요? 좋지. 어디서? 집 마당에서요. 옛날처럼. 옛날처럼?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마당에서 고구마 구워주셨잖아요. 저는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아, 맞다. 내가 5살 때였지. 네.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모였습니다. 저는 고구마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줄게요. 지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가 도와주면 더 맛있겠다. 민지는 옆에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엄마도 와서 같이 해요. 그래, 같이 하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고구마가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다 됐어요? 응, 이제 됐다. 고구마를 꺼내 세 사람이 나눠 먹었습니다. 와, 맛있다? 지우가 환호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아버지.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맛 그대로지? 네, 그때 그 맛이에요. 세 사람은 고구마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민지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이제야 되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응? 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아버지.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하지.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구마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늦게 찾았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이 행복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불씨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불씨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